북한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은 2천만밖에 안 됩니다.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부풀리는 거고, 북한이 갖고 있는 전차 생산된 지 오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38선까지 과연 굴러올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다 60년대 나온 비행기예요. 요즘 뉴스 보니까 장사정포, 우리가 북한에 포 쏘면 가만히 이러고 손가락 빨고 쏴보세요. 그래도 16,000발이 나올지 말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완전 뻥이거든요. 이번에 패러글라이딩 타고 들어와서 혹은 장벽 부수고 이거 북한에서 할 수 있지 않냐? 하마스도 7,000발 쏘는데 북한은 왜 못 쏘겠냐?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군사력이 이렇게 다 뻥튀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게 되면 러시아의 군사력이 세계 2위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쟁에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세계 22위인 우크라이나군하고 지금 먹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3일이면 당연히 수도를 먹을 줄 알았는데 못 먹고, 우리가 지금 전쟁 보니까 러시아가 너무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처럼 북한도 엄청 부풀려져 있다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병력 숫자도 정확하게 공개된 바가 없는데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북한은 항상 조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구가 우리가 2,50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은 2천만밖에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비밀 내부 보고서 북한 인구 통계를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데, 북한은 1980년도부터 한국의 인구의 딱 절반에 맞게끔 항상 인구를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인구가 4천만이라 하면 지들은 2천만 명이라 발표하고,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면 지들이 2,500만 명이라 하고, 지금 한국 인구가 5천 한 300만 되니까 지들은 2,600 얼마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40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북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러시아, 중국도 다 같습니다. 인구는 곧 국력이다.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군대도 많이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부풀리는 거고, 빙산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빙산은 요만큼 올라있는데 밑에 이만큼 크지 않습니까? 우리 군사력 사실 어마어마한데 우리 항상 북한이 집니다, 돈 좀 더 주세요, 예산 더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요만큼 작다고 항상 울상해요. 실은 엄청 큰데 북한은 거꾸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것도 없는데 엄청 우리는 세, 이런 식으로 부풀리는데 북한 국방백세 북한군 병력 거의 129만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북한 인구에서 아무리 군복무 10년씩 시킨다 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북한 군 8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자 50%까지 뽑아가서 여성도 복무시킨 결과 80만 명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장비 엄청 부풀려 있죠. 지금 뭐 전쟁이 일으키면 계속 한국 국방부는 진 다음에 탱크 얼마 있고 비행기 얼마 있고 하는데 숫자상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 공군 전쟁이 일어나면 반나절이면 점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군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걸 북한 핑계로 해가지고 스텔스 비행기 사오고 이지스함 사오고 하는데 북한은 사실 스텔스 이지스함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북한은 그래도 핵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군사력 전력 비교할 때 핵을 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재래식 병력 가지고 비교하지, 핵은 다른 세계입니다. 핵이 있는 국가하고 붙으면 북한에 핵이 있어요. 가령 중국이 핵이 없어요. 북한이 이겨요. 핵은 다른 레벨이니까 이건 그걸 놓고 군사 비교하면 이지스함 스텔스 비행기 왜 사옵니까? 핵 있는데, 뭐 핵 있는 자한테는 스텔스 이지스함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핵을 여기다 끼워놓고 얘기하면 아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재래식 군사력으로 말하면 북한은 정말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전차 대다수가 제일 신형이 러시아제 T-72, 지금 뭐 거의 고물딱지 취급받죠. 그런 거를 갖다 쓰는 거거든요. 얘들은 너무 생산된 지 오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38선까지 과연 굴러올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툭 터지고 가다 툭 터지면 전차부대 나오다가 길 막히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뭐 둘째 문제고요. 북한의 해군 거의 30년 이래 건조한 군함이 거의 없어요. 뭐 몇 척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갖고 있는 잠수함은 1960년대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군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 중국에서 60년대 만들어 좀 쓰다가 중국으로 70년대 중반에 갔어요. 그러니까 군함 자체는 몽땅 환갑이 지났어요. 환갑잔치 열어줘야 돼요. 근데 원래 군함은 30년 있으면 다 퇴역시키거든요. 우리가 1960년대 군함하고 싸울 일은 아니거든. 비행기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갖고 있는 주력이 미국 21, 23인데 이거 다 60년대 나온 비행기예요. 이것도 환갑이 지난 비행기입니다. 제일 최신이라고 하는 미국 29, 198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비행기를 아직도 굴리고 있습니다. 저게 과연 뚫을 수 있을지 제가 참 의문일 정도로, 그런 비행기가 850대가 있다고 국방백서에서는 언급하는데 그 숫자만 있는 거고 실제 뚫을 수 있는 거는 100대
때는 뜰 수 있겠냐 저는 좀 의심이 되거든요. 우리는 반면에 스텔스 기제 들여올 것까지 하면 60기 거기다가 F-16 이상급만 해도 3,400기가 있어요. 뭐 공군은 전쟁 나면 그냥 요즘은 제공권 잡는 자가 이기는데 뭐 북한 제공권 잡을 일이 죽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은 사실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산세가 아주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선으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평양 그리고 개성 고속도로 상에서 다리 몇 개 미사일로 까부시고 그 다음에 전선 나올 수 있는 도로 몇 개만 하게 되면 저 후방에서 나오지도 못할걸요 아마.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부풀려진 뻥이죠. 지금 우리는 북한 특수부대 20만 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군 병력 80만. 이 중에도 또 몇십만 원 맨날 그 10년 내내 가서 공사만 합니다. 건설부대. 평양 아파트 건설한다 그러면 뭐 사단급 해가지고 몇만 명씩 투자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전쟁을 위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군단이 뭐 한 10개 정도는 된다고 칩시다. 한 50만 명이라 칩시다. 그런데 그중에 20만 명이 특수부대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나 특수부대는 전체 군 병력의 5 내지 6%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대군이 있으면 특수전 병력은 5만 6만 명 갖고 있는 거예요. 50만 명 군이다 그러면 한 2, 3만 명. 왜냐하면 그 이상은 감당이 안 됩니다. 미국 특수부대 한 명 키우는데 100만 불씩 들어가요. 그런데 북한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특수전 병력을 20만 명 만듭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군인들을 다 특수부대라고 꼽는 건데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경보병 부대 이거 뭐 행군해가지고 싸운다 해가지고 소총만 들고 막 가서 쏘는 부대를 말하는데 오히려 무장이 경량화되고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대를 또 특수부대라고 그래요. 북한군은 뭐 다 특수부대입니까? 아니고 또 특수부대라는 게 뭐냐면 결국 미국의 특수부대 왜 강합니까? 개인이 무슨 격투 실력이 좋아서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문제는 어마한 장비들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죠. 이 특수부대가 침투해갔다, 내비실이 들어갔다, 우리도 UDT 있지만 들어갔다,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량이 하늘과 땅입니다. 미군은 위성에서 다 서포트해서 봐주고 헬기 포위됐다 그러면 뭐 공군이 들어가서 그 주변 다 초토화시켜주고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장비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특수부대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서포트를 받으니까 임무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그보다 못해도 우리도 많이 받습니다. 북한은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네 특수부대다 그러면 특수부대면 이게 아닌 거죠. 특수작전 하려면 일단 서포트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되면 침투해야 되는 침투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의 침투 수단 뭡니까? 이번에 그 28 전쟁 일어나가지고 팔레스타인이 낙하산 타고 막 들어갔다 하는데 비행기는 못 뜨니까 패러글라이딩 이거 가지고 뭐 들어간다 하는데 북한은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그거 타고 못 들어오겠고 아마 무슨 AN2기 해서 침투한다는데 그거 40년대 나온 고물입니다. 그거 뜨면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이 북한의 미사일 마하 7, 8 이런 게 날아오는 것도 우리가 요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이 그렇게 거의 총알과 총알을 맞부딪히는 그 정도의 기술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데 뭐 시속 200, 300 사람 그 특수부대 10명 타면 시속 200도 안 나옵니다. AN2기 거의 뭐 승용차 속도로 하늘에서 털털 굴러오는 거 그거 당연히 다 떨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침투 못해요. 근데 항상 우리는 과장해서 AN2기 침투하면 10만 명 들어온다? 북한의 AN2기가요 전체 합해도 2, 300대인데요 그 10명씩 태워도 2,000명씩 들어와요. 10만 명 들어오면 50번 왕복해야 되는데 그거 오다가 다 떨어집니다. 고장나 다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격추 안 시켜도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쟁이 일어나면 요즘 그 뉴스 보니까 장사정포 뭐 시간당 1만 6천 발을 퍼볼 수 있다 최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니 뭐 사실 1만 6천 발도 뻥입니다. 왜냐하면 전방에서 서울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가 한 340문 정도인데 어떻게 시간당 1만 6천 발이 나오는지 난 모르겠고 사격 속도도 되게 후졌습니다. 뭐 옛날 포들인데 뭐 70년대 80년대 포들인데 그 1만 6천 발이 나오려면 우리가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1시간 동안 있어야 1만 6천 발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응 안 합니까? 우리 한 155mm 정도 규격의 사이즈를 가진 포만 우리 3,000문 이상 갖고 있습니다. 포 실력에서 야포 능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보다도 세요. 포 있지 미사일 있지 그 제공권 다 장악했는데 우리가 북한에 포 쏘면 가만히 그 손가락 빨고 쏴보세요. 그래도 16,000발이 나올지 말지 모르겠는데 뭐 첫 발은 초탄에는 우리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일단 빵 쏘면 날아올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제압사격 들어가서 그렇게 한
20분 뒤쯤 돼서 살아있는 포가 있을까 말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지금 몇십 조를 투자하면서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정찰 자산도 우리가 뛰어나가지고 북한 포부대가 1만 6천 발 쏘려면 다 갱도에 쭉 끌어내가지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정찰기를 다 내려다 봅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쏘는지 마는지 쏠 것 같다. 그러면 선제 공격해야 될지 말지. 최악의 경우 선제 공격 안 한다 쳐도 초탄이 빵 하고 쏘는 순간 우리가 보복 사격이 들어갈 수 있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6천 발 이것도 완전 뻥이거든요. 이거 전문 우리나라에는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또 여기서 북한은 핵이 있는데 그러면 핵과 재래식 무기는 이건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또 대화가 안 됩니다. 저는 재래식 무기는 북한은 우리 비교 불가다. 북한군이 38선 넘어올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북한도 잘 알고 한국도 잘 아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면 땅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땅굴이 뭐 수원까지 평택까지 파고 부산까지 파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서 제가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 기술적 가능성 불가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확신시킵니까? 할 수 없죠 뭐. 하마스는 옛날부터 이 북한 무기를 많이 갖다 썼어요. 예전에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 야세르 아라파트 해가지고 엄청 친했어요. 무기 많이 갔습니다. 지금 그 하마스가 들고 있는 대전차 RPG 이런 것들이 아마 80년대 90년대 다 북한에서 들어간 것들일 겁니다. 물론 이란이 지금 더 줬을 수도 있겠지만 무기는 많이 제공했는데 이번에 이팔전쟁하면 패러글라이딩 타고 들어와서 혹은 장벽 부수고 한 10여 군데 공격했는데 패러글라이딩 탄 건 한 2군데고 실제는 장벽 폭파하고 들어와서 납치해서 다시 달아난 거죠. 이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거 북한에서 할 수 있지 않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N2는 뜨자마자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고 그럼 못 들어옵니다. 패러글라이딩 타서 저기 개성부터 떠가지고 쭉 서울까지 날아오려면 그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날아올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오는 동안 다 압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장벽 부수고 들어와서 납치해서 도망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군사분계에서 양쪽이 4km입니다. 지뢰바 다 개척하고 들어와서 서울은 당연히 못 들어오겠고 파주 쪽 와서 사람 잡아간다? 가능하겠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 칩시다. 근데 그런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 피해는 이스라엘과는 좀 다를 거다. 그 다음에 북한의 방사포 섞어 쏘기 이렇게 하마스도 7,000발 쏘는데 북한은 왜 못 쏘겠냐? 당연히 북한 많이 쏘겠죠. 일제 사격하면 많이 날아오겠지만은 전쟁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피해가 없이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다 있고요. 한국 군사력에 여러 가지 집계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많이 나오는 게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이런 민간단체에서 미국에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집계하는 통계가 그나마 공신력이 있는데 한국은 계속 6위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집계하는 게 그냥 군사 병력 숫자, 무기질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인구도 따지고 면적도 따지고 경제도 따지고 지형까지 다 따져보면서 군사력을 측정합니다. 여기서 계속 한국은 6위, 북한은 재작년에 25위, 그러다가 지금은 순위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것도 핵 없는 경우 가정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전쟁이라는 거요. 결국은 병력과 장비 가지고도 하지만은 그 나라의 경제력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계속 소모품들을 찍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북한하고 비교 불가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미국이 침공해도 한국은 못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어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실례로 서울 경기권만 2천만 명이 삽니다. 엄청 인구 밀도가 빡세죠. 이 2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남성 중에 다 군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단 70년에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전투력이 있는 전투민족으로 변화됐습니다. 이 중에 서울 경기권만 해도 500만 명이 총을 쏠 줄 알고 광화문 바다에 가서 포병 모집합니다 하면 순간에 한 개 대대가 모집될 거예요. 전차병 모집합니다 하면 순간에 한 개 대대가 모집될 겁니다. 그러면 예비역까지 하면 순간에 500만 명의 상비군이 만들어집니다. 미군 얼마입니까? 한 40만, 50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쳤는데 이걸 어떻게 공격해서 점령합니까? 서울 경기권 들어와서 점령한다? 이거는 그 어느 나라도 못합니다. 물론 핵 쓰면 어떻게 하겠냐? 그럼 다 죽었죠. 할 수 없지만은 재래식 무기와 전투력에 한해서는 한국은 세계 탑입니다. 북한도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오고 여기서 군사교육을 받으니까 그렇게 전투민족이긴 하죠. 대신 장비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쟁하게 되면 사실 비교가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북한은 넘어오는 다리만 툭툭 끌어놔도 도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도하 능력을 하려면 도하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탱크처럼 이렇게 궤도로 가다가 톡톡톡
또 불해놓고. 북한은 그런 것도 없어요. 다시 다리를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가만 보고 놔두겠습니까? 또 다 만들어지면 정찰 위성 내려다보다 또 미사일 한 방에 또 부서지는데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공격할 수가 없죠. 한국 거는 최신식 정도가 아니고 세계 탑급이죠. 한국 전차보다 좋은 전차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독일이나 미국 정도가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세계 최고로 가장 최신 전차가 한국의 K2하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이 전차를 꼽는데 레오파르트보다 우리가 뷰지는 게 없어요. 근데 가격은 반값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실용적입니까? 일단 지상군의 전차고 포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보면. 포 우리나라 K9 세계 장사정포 시장에서 50%를 먹고 있습니다. 다 한국 거 사가요. 물론 이것도 또 포도 자주포가 독일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가격이 2배.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보면 K9 2대 사오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차, 포는 세계 최정상급이고 항공에 가서 전투기 측면에서는 당연히 미국제가 제일 좋지만은 근데 우리가 최근에 KF-21이라고 이게 전투기 개발했지 않습니까? 이건 4.5세대급으로 포함됩니다. 우리 전투기에서도 세계에서 이거하고 비교될 수 있는 전투기를 생산되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지스함도 만들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세계 군사력 최강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은 모든 분야에 다 강합니다. 북한 군사력 비교는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 주성아TV 치면 나오는데 작년 10월 11월에 남북한 전쟁 시나리오 20부작을 제가 제정해서 제 유튜브 올렸습니다. 공군, 해군 다 비교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 와서 보시면 되지만은 그 어느 것도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게 없습니다. 핵은 있죠. 그 말하면 또 얘기가 안 되니까 그 외에는 재래식 병력을 비교할 때 저는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이 일선에 있는 역량 가지고 한국 전선 돌파를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원 병력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량 도로만 파괴도 못 나옵니다. 어쩌면 일선에 있는 군부대대 딱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지원도 못 들어오게 되면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북한이 연평도 고발도 있었고 천안함 공격도 있었고 그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격투기 선수도 뒤에 와서 어떤 놈이 뒤통수 치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습은 북한에서 우리가 해이됐을 때 할 수는 있겠지만 딱 전쟁 작정하고 전쟁 도발 징후가 있으면 우리가 딱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연평해전 때 군함끼리 밀어내던 그런 군대가 아니고 천안함 때 당하고만 있던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가 엄청난 예산 투하해가지고 다 경계 부족한 점 다 메우고 있거든요. 전쟁에 전면전이 들어갔다 그러면 북한군 비행기는 뜨지도 못할 것이고 북한군 군함은 한국에서 나오지도 못할 겁니다. 제공권 순식간에 우리가 장악하고 그러면 지상군은 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김정은이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핵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폭이죠, 자폭. 핵을 쓰고 김정은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선제 공격해서 서울 상공에 핵을 터뜨렸다. 한국 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핵 있는 나라는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핵 공격해서 한국을 먹는다? 그리고 김정은이 살아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과의 상호방위 협정 잘 체결돼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워싱턴에도 핵 날아가는데 보복을 해주겠냐 김정은이한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당연히 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부터 먼저 가서 김정은을 잡아 죽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핵을 써서 한국같이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북한이 점령됐어.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 한국까지 타고 앉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보복 안 해줍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믿을 나라 없죠. 모든 나라가 다 핵 만듭니다. 없으면 사옵니다. 이 세계 핵 질서가 붕괴됩니다. 핵 질서가 붕괴되면 적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중국 이런 데입니다. 베이징, 워싱턴에 핵탄이 날아들 겁니다. 테러 단체들이. 그래서 핵을 써가지고 득시하는 놈이 있다면 당연히 기존의 핵 보유국들은 그놈을 죽여야지. 그래야 세계 핵 질서를 다잡을 수 있지. 김정은이가 살아서 떵떵거리면 내가 어느 나라, 작은 소국의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모든 군사관계도 필요 없어요. 미국 보니까 한미동맹 국가는 미국이 안 나서줬어. 믿을 놈 없네. 우리는 핵이 있어야 되겠다. 당연히 핵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핵 만드는 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1945년도에 나온 기술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안 만드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 써가지고 지가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강대국들이 핵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반도 최고 부자 김정은이가 자살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북한이 다 망해가지고 우리가 암덕강까지 쫓겼다. 그러면
핵 써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북한이 핵을 안 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령하게 되면 밑에 누군가 단추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발사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북한 사람들도 상식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내일 죽을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 동족의 머리 꼭대기에다가 핵을 쓴다? 나도 죽고 김정은도 죽지 않습니까? 그 정도 충실성 그때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는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10m만 가서 두드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족쇄를 풀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면 우리가 호전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너 정말 까불면 평양까지 훅 가서 우리가 먹어버리는 수가 있어? 이렇게 보여줘야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는데 우리는 북한 타격하는데 미군이 허용 안 해주니까 그래서 북한도 핵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경우 평양까지 훌쳐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 가지고 야 너 평양 들어오면 너 죽고 나 죽고 할게 이런 거 하나쯤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평양 왜 들어갑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가만 놔두면 북한이 알아서 뭐 10년 뒤에 20년 무너지게 놔두지. 평양 들어가면 우리가 뭐 피 흘리면서 북한 먹어봤자 또 경제개발하나 돈 써야지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안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고 맨날 나오는데 사실 따지면 1년에 실험하는 미사일은 우리가 10배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미사일 실험한 데서 미사일 도발이라고 합니까? 북한도 뭐 엄연하게 나라고 미사일 실험할 수도 있죠. 그걸 뭐 자꾸 도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발을 10번 넘게 합니다. 우리는 뭐 미사일만 쏩니까? 엄청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런데 또 북한은 주민들이 또 100원 못 줘서 불만이 크다. 뭐 외부에 불만이 좀 커졌다 그러면 그 시각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구체적 도발을 합니다. 하는데 그 뭐 포를 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한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보복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만 봐도 작전권이 미군에 있거든요. 전쟁을 우리 마음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군대는 쉽게 말하면 다리에 족쇄를 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m만 나갈 수 있어요. 20m 나가려면 미국에서 딱 잡아당깁니다. 근데 미국이 한반도에 전쟁 나는 걸 원합니까?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얻어맞아도 10m만 나갈 수 있어요. 북한이 그거 압니다. 그러니까 10m 바깥에서 턱 치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격은 제한돼 있다. 끝까지 따라와서 복수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압니다. 두 번째, 도발을 일으켜서 북한군 100명 죽고 우리가 1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겼냐? 북한이 이긴 겁니다. 북한은 생명 경시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100명 죽었다 해도 그럼 뭐 언론 한 줄 안 나옵니다. 우리는 10명 죽으면 난리가 나죠. 북한 100명 죽으면 용감하게 승리했다 이거 영국 친구가 무슨 메달 막 날아주면 북한이 이긴 걸 둔갑시킬 수가 있어요. 인명이 죽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북한과 한국 하게 되면 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 관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그런 측면에서 도발은 일으킬 수 있지만은 전쟁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반도의 최고 부자는 누구냐? 김정은이거든요. 2천만 명의 노예를 갖고 있고 북한 다 내 겁니다. 모든 자원과 심지어 북한 여자도 다 내 거예요. 이런 놈이 자기가 가진 걸 잃고 싶겠습니까? 전쟁하면 다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것이지 전쟁 일으켜서 한국 먹는다? 한국을 먹을 수가 없을 뿐더러 먹을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강해서 김정은 보고 그냥 와서 한국 가지라 해도 김정은이 절대 못 가집니다. 공짜로 가죠? 이래도 못 가죠. 근데 왜 그 위험 무릅쓰고 가집니까? 한국을 왜 못 가지냐? 통치가 안 됩니다. 2천만 명이 어떻게 와서 이 자유분방한 말 안 듣는 5천만 명 어떻게 통치합니까? 북한을 통치하려면 한 300만 명 정도의 핵심 군중 내려보내서 생활총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내려오면 우리가 속고 살았네 해가지고 저 강남에 룸살롱 다 차지하고 앉아서 술만 퍼마시고 있을 거예요. 핵심 군중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한국 먹어봤자 통치도 안 돼요. 골치 아파요. 북한만 딱 유지하자는 게 자기 목표인 것 같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도발이 그냥 구세적 도발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길 힘도 없거니와 이겨봤자 감당도 안 되고 자기 죽을 확률은 한 100배 더 크고 왜 일으킵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